고아원에서 탈출해서 길거리에서 지냈어요. 밥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나온 음식물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15 나이에 아무것도 준비도 되지 않았고 세상이 무서워서 숨어서 노숙을 했죠. 얘야, 거기서 뭐하니? 그냥 있는 거예요. 꼴을 보니 집에서 나온 거니? 집이 어디야? 언니가 데려다 줄게. 자신을 언니라고 말한 여자는 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어요. 집 없는데요? 왜?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야. 고아원에서 도망 나왔어요. 뭐? 고아원에서 도망 나왔다고?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 여자에게 고아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일러주었습니다. 매를 맞는 것도 지겹고 벌을 서는 것도 지겨운데 그중 가장 힘든 건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언니들이 저더러 거지 같다고 아무도 옆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같은 고아원에서 지내는데 그렇게 사람을 따돌렸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도망 나왔고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했더니 여자가 고민하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럼 일단 우리 집에 갈래? 밥 해줄 테니까 밥 먹어. 진짜요? 응. 내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이니? 그런 건 아닌데 괜히 따라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너 안 잡아먹을 테니까 언니 따라와. 밥도 먹고 목욕도 해. 조금 수상해 보이긴 했지만 배를 너무 골아서 그 여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저택이 나왔는데 여자가 대문을 열며 저를 보고 싱긋 웃었답니다. 여기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와, 엄청 부자였네요, 언니. 자, 들어가자. 저는 의심의 끈을 풀고 여자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찬란하고 화려한 정원을 지나 현관 앞으로 다가갔더니 사모님의 남편인 사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손에 전기톱을 들고 나오시더군요. 저는 순간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 그냥 가볼게요.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어요. 가긴 어디를 가? 밥 먹고 가라니까. 고개를 가로저으며 물러서는데 사모님이 제 양손을 꽉 쥐어 잡았습니다. 이윽고 전기톱 소리가 윙하고 울리며 사장님이 미소를 띤 채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이제 끝이구나, 15 인생으로 끝나는구나 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겁이 난 저는 기절해버렸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눈을 떠보니 집안이었어요. 여기가 천국인가? 아님 지옥인가? 내가 죽은 것 같긴 한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죽긴 왜 죽어? 아까 그 전기톱... 아, 그거 정원에 나무 잘라내느라고 남편이 쓰는 거였어. 그거 보고 놀란 거니? 아, 그런 거였군요. 저는 또... 그제야 제가 왜 겁을 먹었는지 이해했는지 사모님이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일어나서 고기 반찬과 밥을 먹었습니다. 체하기 직전의 속도로 급하게 먹었더니 사모님이 물을 챙겨주시더군요. 참 딱하네. 고아원에서 도망 나와 노숙을 하다니. 딱해. 너 이름이 뭐니? 미숙이요. 조미숙. 미숙아, 너 우리 집에서 살래? 언니가 월급 줄 테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식모로 일해보지 않을래? 식모요? 저 밥할 줄 모르는데요? 배우면 되지.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언니 집에서 사는 거야. 어때? 저에게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도망 나와 노숙을 하고 있었으니 식모 제한은 엄청난 기회였답니다. 할게요. 저 열심히 배워서 잘할게요. 언니, 아니 사모님. 그래. 그러면 오늘은 일단 깨끗이 씻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쉬는 게 좋겠다. 욕조가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에 저의 묵은 때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잤어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자리에서 잠을 자는 거라 다음날 늦게까지 푹 쉬었답니다. 사모님,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났죠? 아니야, 잘했어. 급하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해. 일하는 아줌마 소개해 줄게. 다음 달에 재혼해서 일을 그만두시기로 했어. 그 아주머니가 재혼을 해서 일을 관둬서 저에게 기회가 왔던 거더라고요.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집안 살림을 배웠습니다. 며칠 동안 보조 역할을 하다가 아주머니가 그만두기 이틀 전부터는 혼자 실행했어요. 다행히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네요. 식모살이는 꽤 편했고 좋았어요. 특히 식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매일 고기나 생선, 계란 등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도망 나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식모살이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자리는 저에게 필요가 없었고 사모님 댁에서 평생 식모로 살기로 일찌감치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의 친언니는 아니지만 은인이자 귀한 인연이니 절대로 먼저 연을 끊지 않기로 했죠. 미수가 일은 안 힘드니? 사모님, 아주 재밌어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미숙이 밝아졌네. 보기 좋다. 내가 널 데리고 오길 잘한 것 같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그럼요. 사모님 아니었으면 지금도 어디서 노숙하고 있었을 거예요. 쓰레기통 뒤져서 배를 채웠을 거고요. 우리 미숙이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질게. 여기서 일을 오래오래 해. 너 시집 갈 때까지는 내가 보호자가 되어줄게. 알겠지?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제 평생 사모님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아니세요? 천사는 얼어 죽을.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한층 더 밝아졌다. 난 미숙이 네가 굴러들어온 복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재밌게 살아보자. 사모님과 같이 보낸 세월은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호칭은 사모님이라고 하지만 진짜 저의 언니 같았답니다. 10년 동안 사모님과 사장님은 2세를 낳으려고 노력하셨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크게 낙담하셨습니다. 미수가 나는 왜 아이를 가지지 못할까? 내 나이가 이제 35인데 어떻게 해야 빨리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사모님, 제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천사 같은 사모님께 분명히 사랑스러운 아기가 생길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그래, 고맙다. 우리 미숙이가 그렇다고 하면 곧 생기겠지. 아, 미숙이 너도 시집 가야지. 제가요? 에이, 저는 여기가 좋아요. 평생 사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요. 일은 결혼하고 나서도 할 수 있잖아. 어디 마음에 드는 남자 없어? 저는 남자를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사장님의 새로운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엄청 멋있더라고요. 제가 남자를 보고 심장이 두근대는 건 그 남자를 보고 처음이었습니다. 저기, 기사님, 이거 드세요. 식혜군요. 안 그래도 갈증이 났는데 고맙습니다. 기사님은 어떻게 기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우연한 기회로 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는 미숙 씨는요? 저는 고아원 탈출한 이야기와 사모님을 처음 만난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15살 때부터 1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 많았겠어요. 사장님, 사모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 고생이란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긴 두 분이 좋은 분이긴 하죠. 식혜 잘 마셨습니다. 미숙 씨, 내일 봐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쳐서 기사님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했어요. 제가 먼저 좋아하긴 했지만 언젠가 기사님도 저를 좋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기사님도 저의 관심을 눈치챘는지 저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미숙 씨, 우리 주말에 꽃 구경 가실래요? 드라이브 하기 좋은 거리가 있거든요. 정말요? 너무 좋죠. 저는 매일 집에서 살림만 해서 꽃 구경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내가 앞으로 재밌는 구경 많이 데려가 줄게요. 이 오빠만 믿으세요? 오빠요? 제가 미숙 씨보다 2살 많으니까 오빠 아니겠습니까? 네, 오빠. 그러면 주말에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연애는 시작되었어요. 어찌나 뜨겁고 달콤했는지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여자인 것 같았답니다. 저희 둘은 사장님 사모님께 연인 사이라고 밝히고 대놓고 애정을 표현했어요. 두 분은 당신들이 젊었을 때랑 비슷하다며 예쁘게 봐주셨답니다. 2년을 사귀고 나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떠나자고 하더라고요. 미숙아, 오빠가 진짜 대박 낼 자신 있으니까 오빠랑 결혼해서 지방으로 가자. 우리 부모님이 하시던 농장을 다른 형제들이 물려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건 기회라고. 농작물 키워서 유통까지 내가 다 할 거야. 부자 돼서 돈방석에 앉게 해줄게. 오빠를 못 믿는 건 아니고 이 집을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워. 사모님과 정도 많이 들었고. 연락하면서 지내면 되지. 그리고 가끔 여유될 때 놀러 오면 되고. 그런데 사모님이 임신 중이라 누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해. 그걸 왜 네가 해? 사장님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우리가 떠나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돈 많은 집안인데 뭐가 걱정이야. 우린 우리만 걱정하면 된단 말이야. 그이의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떠나면 다른 식모가 대신할 테니까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그이를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사모님, 임신 중인데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돼서 송구해요. 죄송하긴 이제 미숙이 너도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아야지. 김 기사 좋은 사람이야. 책임감도 있고 머리도 똑똑하다고. 아마 사업을 잘 해낼 거야. 미숙아, 둘이 결혼식 안 올리기로 했다며? 네,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지방 가서 살림 차리고 살려고요. 농장 물려받는 것 때문에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러자 사모님이 돈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월급과는 다르게 엄청 두꺼웠답니다. 이거 받아. 퇴직금이다 생각하고 넣어둬. 사모님,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어요. 아니, 미숙이 너는 항상 잘해줬어. 이 집안이 미숙이 네 덕에 많이 화냈었다. 고마운 마음이니까 받아둬.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 사모님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도 되죠? 당연히 되지. 언제든 시간만 되면 놀러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볼까? 네? 아, 네. 사모님은 친언니처럼 매우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물론 제가 천혜고아라 언니가 없어서 언니에게 안기는 감정을 모르지만 아마 그때 느낀 포근함이 맞을 겁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남편과 지방으로 내려가서 시부모님의 농장을 물려받았어요. 저도 일을 거두려고 매일 아침부터 바쁘게 일했답니다.
식모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힘듦이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조금만 참아. 직원들 더 뽑고 일도 많이 따오면 당신이 할 일은 없을 거야. 나도 일해도 돼. 그리고 일이 바쁘면 좋은 거지. 우리 오래오래 잘 살자. 그런데 당신 얼굴이랑 손이 많이 부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사실 일하면서 몸이 너무 무겁고 불편했고 속도 메스꺼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았는데 임신이랍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겨서 기쁘긴 하지만 상황이 그럴 때가 아니라 걱정이었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아주 잘했다며 기뻐하셨고 농장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0달 배 아파서 아들을 출산했고 시부모님께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안겨드리니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서 신기하고 기뻤는데 가족들이 다 함께 좋아해 주셔서 기쁨은 배가 되었죠. 남편은 계속해서 농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벌이가 좋아 집도 이사했답니다. 5년 사이에 여러 일이 있었는데 농장은 발전했는데 시부모님이 노화로 인해 돌아가셨어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던 분들이라 떠나셨을 때 참 많이 울었네요. 안 좋은 일은 그만 일어나길 바랐는데 아들이 7살이 되던 해에 홍수 때문에 농작물이 모두 쓸려 나가버렸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다시 시작해보았지만 농작물이 매년 흉년이었어요. 빚을 진 건 아니지만 형편이 엄청 어려워졌답니다.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슬퍼하기 전에 아들이 걱정이었어요. 남편이 재산을 다 잃어서 제가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남편을 보내고 아들과 도시로 올라갔어요. 아들 하나만큼은 저처럼 크지 않길 바랐으니 교육을 제대로 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려고 했어요. 식당, 종업원, 건물 청소부, 봉제 공장, 떡집 등등. 일이 끊기지 않도록 쉬지 않고 일했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은 대학을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곳을 들어갔어요. 우리 성식이 장하다. 엄마, 고생 많았어. 앞으로 몇 년만 더 기다리면 이 아들이 돈방석에 앉게 해줄게. 아이고야, 말만 들어도 좋다. 우리 아들이 언제 이만큼 컸대? 엄마가 키워줬으면서 그런 말씀을? 아무튼 엄마,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마워요. 엄마는 네가 잘 커져서 고맙다. 엄마가 고아원에서 도망 나왔을 때 너 같은 아들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참 인생 재밌다. 아들이 잘 커져서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다니는 아들이 잘 먹고 공부하라고 반찬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가 버는 돈은 모두 아들을 위한 것이니 아까운 줄 몰랐네요. 아들 왔냐? 엄마 주방에 있다. 엄마, 친구 데리고 왔는데 괜찮아요? 친구? 그래, 어서 같이 와라. 잠시 후 아들의 친구를 처음 보았는데 많이 꾀지지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성식이랑 같은 알바를 하는 민상이라고 합니다. 아, 알바하는 친구야? 잘생겼네. 친구는 학교 어디 다니니? 저는 대학에 못 갔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저런, 고아였니? 딱해라. 아줌마도 고아야. 고아원에서 자랐어. 성식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더 집에 데리고 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잘 왔다. 어서 밥부터 먹자. 아들 친구는 고아원에서 독립하고 혼자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직 취직을 못해 알바를 2탕 뛴다고 하답니다. 민상아,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고아원은 언제 들어갔니? 7살 때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때 고아원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저런,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많이 힘들게 살았겠어. 이젠 괜찮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따뜻한 밥 한 끼가 전부라 다른 건 해주지 못하고 밥을 배불리 먹이고 아들 친구를 보냈답니다. 이후 가끔씩 아들 친구가 와서 놀다 갔는데 항상 올 때마다 반갑더라고요. 성격이 좋아서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오래오래 친하게 지내기를 바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추적추적 비가 오는 날, 가로수 밑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나이든 여자가 보였습니다. 맨발로 앉아있는 걸 봐서 노숙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우산을 여자에게 씌워주며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여기서 뭐 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저기, 얼굴 좀 들어보세요. 여자가 얼굴을 들어올리는 순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고 빙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미숙이니? 사모님. 노숙하던 저를 식모로 걷어준 사모님이었습니다. 대저택에서 낭만 있게 사셔야 할 분이 왜 이런 지방까지 내려와서 노숙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일단 비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사모님, 일단 일어나세요. 우리 집으로 가요. 아니야, 난 여기도 좋아. 비가 시원하게 내려서 좋은걸. 감기 들어요. 어서 따라오세요, 사모님. 30여 년 전 저를 집으로 데려갔던 사모님이 지금은 제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가고 있었네요. 얼른 모시고 들어가서 일단 목욕부터 시켜드렸습니다. 사모님, 목욕을 하셔야겠어요. 따뜻한 물 잘 나오니까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고마워, 미수가. 내가 이런 모습 보여서 창피할 텐데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맙구나. 무슨 말씀이 그리 많아요. 감기 들기 전에 얼른 씻어요. 아니다, 제가 씻겨드릴게요. 사모님을 화장실로 모시고 들어가서 등도 밀어드리고 머리도 깨끗하게 감겨드렸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와서 따뜻한 사골국물에 밥을 차려드렸어요. 오랜만이네, 우리 미숙이가 차려준 밥.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사모님.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사장님 운전기사랑 결혼해서 지방에서 농사하면서 살았어요. 거기까진 아시죠? 아들 낳고 잘 살다가 농장에 홍수가 나는 바람에 한순간에 망했어요. 남편은 얼마 뒤에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심장마비로 떠났고요. 저런, 김 기사가 저 세상을 갔어? 세상에, 착한 사람들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하늘도 무심하시네. 그래도 아들이 잘 커서 사는 재미가 있어요. 저도 이젠 일은 일주일에 3일만 나가서 해요. 식당에서요. 그랬구만. 우리 미숙이가 그렇게 살아왔구만. 우리 집에서 나가서 꼭 잘 살길 바랐는데 충분히 잘 살았어요. 그러는 사모님은요? 사모님이야말로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길에서 그러고 있던 거예요? 나? 아이고, 배고프다. 일단 좀 먹자. 아, 네네. 말 안 시킬 테니 얼른 따뜻한 국물에 식사하세요. 사모님은 우걱우걱 빨리도 드셨습니다. 한 그릇 더 달라고 하셔서 다시 사골국물을 떠드렸죠. 며칠 굶으신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고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내 이야기가 궁금하지? 그러니까 미숙이랑 김 기사가 결혼한다고 나간 뒤에 아들을 낳았고 무탈하게 지냈어. 5살 때까지 아들을 잘 키우면서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 사장님이요? 자네도 놀랍지? 그 양반이 바람 피울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나도 그 일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뒤통수를 치더라고.
내연녀가 임신도 했고 그 여자랑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니 나더러 나가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나는 이혼은 절대 할 수 없어서 버텼어. 남편이 그 여자를 정리하길 기다렸지.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장님은 온화하고 가정적인 분이셨는데 그런 배신을 했다고 하니 충격이 몇 배는 컸습니다. 진짜 사장님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나빴네요, 사장님이. 그래,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아무튼 그 양반이 내연녀랑 바람나서 눈이 제대로 돌았어. 내가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걸더라고. 내 시부모님도 내연녀를 며느리로 들이기로 했는지 날 쫓아내겠다고 길을 쓰더라고. 결국 법정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위자료 몇 푼 받고 쫓겨났어. 사모님의 말은 갈수록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듣는 제가 열불이 나더라고요. 왜요? 왜 바보같이 몇 푼만 받고 나오셨어요? 나한테 기회를 줬는데 내가 거부하고 버티니까 괘씸했나 봐. 그래서 최소한의 돈을 받고 쫓겨났어. 그럼 사모님 아들은요? 당연히 시댁과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갔으니 내 몸만 나와야 했지. 한동안 정신을 놓고 살다가 정신병원까지 들어갔었어. 거기서 넉나간 정신을 2년 만에 되찾았어. 얼른 남편 집에 가서 아들부터 보려고 했지. 그런데 그 집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남편 집안이 제대로 망했는지 다들 뿔뿔이 흩어졌대. 시부모님이랑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상간녀는 자기가 낳은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갔대.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슬프진 않았어요. 사모님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니 아주 미웠답니다. 사장님 식구들이 사업에 망했군요.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천벌을 받은 거네요. 천벌은 잘못한 어른들이나 받아야 하는데 내 아들까지 받았어.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 고아원에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려고 사회복지사다 공무원이다 도움을 청해봤는데 어느 지역 어느 고아원에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 나는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 아들이랑 동명인 아이들을 찾아봤는데 내 아들은 없었어. 사모님이 왜 지금 이런 모습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만나지 못한 지 10수년이 지났으니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아들을 그렇게 만나지 못했더라면 사모님만큼 크게 좌절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저런, 정말 충격이네요. 사모님, 아들 이름이 뭔데요? 현철이, 우현철. 정말 안 된 일이에요. 사모님, 그럼 그 이후로 어떻게 사셨어요? 죽어라고 일도 해보고 사업도 해봤어. 내가 사업가 마누라라 그런지 일이 술술 풀리더라고. 재밌기도 하고 말이야.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내 마음은 갈수록 공허해졌어. 아들을 찾지 못한 죄책감이 불덩이처럼 커져서 숨이 막히더라. 마치 당장이라도 세상을 등질 것 같은 기분이 매일 들었어. 의사가 그걸 공황장애라고 그러더라. 난 사업을 정리하고 하염없이 아들을 찾으러 다녔어. 이젠 한참 커서 얼굴을 봐도 알아보기 힘들 아들을 말이야. 또 전국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래. 그런데 아무 데도 없더라. 고아원을 이잡듯이 찾아다녔는데 내 아들은 없었어.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사장님이 바람만 피우지 않았더라면 무사했을 텐데. 나도 그의 원망을 많이 했어. 그런데 새살림 차리고 2년 만에 숨졌다는데 어떻게 하겠나. 요즘도 나는 아들을 하염없이 찾다가 힘들면 쉬고 다시 움직이면서 살고 있어. 그래서 오늘 노숙하다가 미숙이 너한테 붙들린 거다. 너무 가슴 아파요.
날 거둬준 은인이 이렇게 된 것이 너무너무 슬퍼요. 인생은 뜻대로 풀리지 않기도 하다고 그러더라. 사모님, 아드님이 지금쯤 20살 청년이 되었겠죠? 그렇지, 딱 20살이지. 저도 사모님과 같은 해에 임신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거든요. 제 아들하고 동갑일 겁니다. 내 아들이 있었다면 친구 시켜주면 딱일 텐데. 너무 아쉽구만. 사모님은 제 아들이 보고 싶다며 언제 오느냐고 물었어요. 대학생이라 주말에나 온다고 했더니 저희 집에서 신세를 져도 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나 오래 있지 않을 테니 자네 아들 얼굴이나 보고 떠나도 될까? 사모님, 오래 머무세요. 여기서 사셔도 됩니다. 아들 찾는 건 제가 도와볼 테니 힘들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하긴 지금 내 아들도 고아원에서 나와 독립을 했겠지? 그럼요. 무작정 돌아다닌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님, 이제 사람들 도움으로 찾아보도록 해요. 그래, 자네 말대로 하지. 대신 신세를 져도 너무 눈치 주고 그러지 마. 나 집안일 열심히 할게. 내가 자네 식모가 되어주지. 무슨 말씀을, 여기가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사모님은 저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예요. 제가 이렇게 아들까지 키우고 살게 된 건 사모님 덕분이라고요. 결국 사모님은 아들 찾는 걸 잠시 멈추고 저와 같이 지내기로 했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왔는데 고아 출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해준 밥이 맛있었는지 자주 오더군요. 성식아, 그리고 민상아, 둘이 이리 와서 엄마의 오랜 친구한테 인사해라. 예전에 말했었지, 엄마가 어렸을 때 식모했었다고. 그 집 사모님이셨던 분이야. 아,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다는 분이요? 안녕하세요. 미숙이 아들이 영화배우 해도 되겠다. 정말 멋있다. 아닙니다. 저는 평범하죠. 제가 호칭을 뭐라 해야 할까요? 사모님? 아니면 이모? 이모 좋네. 말 나온 김에 미숙이 너도 나한테 언니라고 불러라. 우리 둘이 10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언니라고 해. 사모님이 아들과 인사를 나누고 호칭 정리를 하자 저에게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렇게 부르고 싶던 날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불러드렸습니다. 언니, 나의 언니. 그래, 나의 동생. 인생 재밌구나. 내 동생을 20년 만에 다시 만나고 다 큰 조카까지 생기니 기분이 좋구나. 그리고 언니가 아들 친구 민상이를 빤히 보았고 민상이 역시 언니를 빤히 보았습니다. 마치 아는 사람이 만난 것 같았어요. 저기 조카 친구, 날 아시나? 눈빛이 꼭 나를 아는 사람 보는 것 같네? 그게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저는 혹시라도 이 고아 친구가 언니의 아들인가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나를 언제 봤지?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사진으로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고아원에 같이 살던 친구가 엄마랑 찍은 사진을 간직했는데 그 사진 속 친구의 엄마가 이모님 같습니다. 뭐? 지금 자네 뭐라고 했나? 내 얼굴이 박힌 사진을 가진 아이가 있었다고? 고아원에서? 네, 제가 고아거든요. 거기서 만난 친한 친구 현중이라고 있었어요. 현중이? 그럼 난 아닌 것 같네. 내 아들의 이름은 현철이야. 제 기억에 현중이는 이름을 바꿨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재혼을 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바꿨다고요. 혹시 현중이 이름이 현철이가 아니었을까요? 아들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왜 언니가 아들을 못 찾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개명을 해서 못 찾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우리 현철이가 현중일 수도 있다고? 그 현중이라는 애 말이야. 혹시 구순열이었니? 구순열이요? 그게 뭐죠? 입술에 세로로 길게 흉터가 있느냐고. 코 쪽으로 길게 뻗은 흉터 말이야. 네, 맞아요. 고아원에 오기 전에 수술하긴 했지만 분명히 그 흉터가 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럼 드디어 내 아들을 찾을 수 있는 건가? 이복의 민상이 지금 내 아들이랑 연락은 하고 지내나? 아들 친구는 언니의 말에 대꾸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하지 않아 매우 답답했습니다. 제가 민상의 팔을 흔들며 얼른 대답해달라고 했어요. 제 친구 현중이는 그러니까 고아원에 오고 나서 2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뭐? 세상을 떠나? 말도 안 돼. 너 민상이 누가 보낸 거냐? 내가 아들 찾는 걸 막으려고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은 거지. 이 거짓말쟁이야. 그가 광분하며 일어나더니 민상이의 가슴을 두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언니를 말리며 진정시켰습니다. 언니,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 현중이라는 애가 언니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저 친구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니 흥분하지 마세요. 그래, 맞다. 내 아들이 그렇게 됐을 리가 없지. 저 청년이 다른 사람이랑 나랑 착각한 걸 거야. 언니, 심호흡하세요. 잠시 후 언니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언니 대신 민상이에게 사과했습니다. 민상아, 미안해. 언니가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충격이 컸나 봐. 어머님, 저 거짓말 안 했어요. 나도 알아. 네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니? 친구 현중이가 보여준 사진 속 엄마가 저 이모님 맞아요. 난 기억하고 있어요. 민상이를 보며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니 일단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하자고 돌려보냈죠. 언니는 며칠 뒤에 심신이 안정되었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다며 민상이를 다시 불러달라고 했어요. 아들에게 연락해 주말에 민상이와 같이 와달라고 일러두었죠. 며칠 뒤 민상이를 본 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상군, 진짜 그 현중이라는 친구의 사진 속 엄마가 나였니? 나랑 똑같이 생겼어? 네, 한복을 입은 이모님과 현중이가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현중이가 탁상용 액자에 넣어놔서 매일 이모님 얼굴을 봤다고요. 그렇다면 현중이가 어디에 안치됐는지 아니? 네, 매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가면 현중이 유골함 옆에 현중이 사진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같이 가볼 수 있겠니? 안내해 줄 수 있겠어? 아들 친구 민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네 사람은 함께 버스를 타고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언니는 제발 당신의 아들이 현중이가 아니길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납골당 안으로 들어서자 언니의 두 다리는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과 민상이가 부축하고 현중군의 유골함 앞까지 안내했습니다. 이윽고 유골함 앞에 서자 언니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소년이 언니의 아들이 맞았답니다. 아이고, 아들아, 네가 왜 거기에 있니? 이 엄마가 널 애가 닳도록 찾았는데 그 안에서 뭐 하는 거니? 어서 나와라. 어서 엄마 품으로 돌아와. 언니, 진짜 언니 아들이 맞아요? 그래, 현철이가 현중이었어. 민상이 말이 맞았어. 그동안
내가 현중이가 아닌 현철이를 찾아다녔으니 못 찾은 거였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으니?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언니를 따라 눈물을 흘리기만 했습니다. 언니는 납골당이 휘청거리도록 큰 소리로 오열했어요. 한참 동안 울다가 지쳐서 실신하고 말았죠. 아들과 친구가 부축해서 근처 숙소에 들어갔어요. 언니를 눕히고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두었죠. 민상이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이모님이 쓰러지셨어요. 죄송해요. 네가 왜 죄송하니? 여태껏 찾지 못한 아들을 네가 찾아준 거야. 넌 큰일을 해준 사람이다. 현철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유골함이라도 찾았으니 그게 어디냐. 현중이, 아니 현철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현철이가 엄청 이모님을 그리워했거든요. 그랬구나. 착한 아들이네. 나도 한 번도 못 본 아이라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아들 친구가 현철이와의 추억 이야기를 몇 개 해주길래 가만히 들으며 상상했습니다. 곧 언니가 정신을 차렸고 다시 납골당에 가서 제대로 인사하자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울지 않고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또박또박 하더군요. 언니는 이제 팔도를 돌아다니며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철이에게 고맙다고 했고 민상이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동안 대화를 아꼈어요. 언니가 침묵하며 아들을 회상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었죠. 보름 뒤 언니는 완전히 정신을 차리더니 저희 집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더군요. 언니, 뭐 하세요? 뭐 하긴, 객 식구가 밥 차리고 있지.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게 미안해서 나도 솜씨 좀 발휘해봤다. 언니도 참, 내가 있는데 뭐 하러 그래요. 맛은 네가 한 것보다 없을 거다. 미숙이 너처럼 밥을 맛있게 하는 사람은 내 평생 본 적 없다. 그 누구도 너의 손맛을 따라갈 수 없어. 칭찬해주니 고맙긴 하네. 그래요. 언니가 해주는 밥 좀 오랜만에 먹어봅시다. 마음을 강하게 가졌는지 언니는 미소를 띠더라고요. 천만 다행이었죠. 행여나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까봐 걱정이었는데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니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식사는 맛있었어요. 제가 노숙하고 언니의 손을 잡고 집에 가서 얻어먹었던 밥맛과 똑같았답니다. 언니, 기억나요? 나 15살 때 언니 집에 따라갔다가 기절한 거? 아, 그거 기억나지. 그때 남편이 전기톱을 들고 나오는데 네가 겁을 먹고 쓰러졌잖아. 낯선 사람들 집에 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놀랄만도 하지. 우리한테 그런 시절이 있었네. 그러게요. 참 많은 추억이 있어요. 언니네 집에서 살 때는 불행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혈혈단신인 나를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나도 네가 있을 땐 불행한 적이 없었다. 넌 네잎클로버 같은 존재거든. 내가 그 정도예요? 우리 서로 너무 좋아하는 것 같네요. 언니랑 나랑 전생의 부부였나? 언니는 저희 집에서 몇 달 동안 지내셨고 노숙할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무탈하던 날의 연속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대학생인 아들이 밤에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취객이 아들을 다치게 했답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아들의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더군요. 취객놈이 머리를 공격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널 이렇게 만들었어? 엄마, 난 괜찮아요. 날 때린 놈은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어디 있어? 저기요,
내 아들 어떤 상태입니까? 아들의 머리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뇌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이틀 안으로 머리에 붓기가 빠지면 말이죠. 분개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도 같이 분노하며 이렇게 만든 놈을 가만두지 말자고 당장 경찰서로 찾아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잠들었을 때 민상이에게 맡기고 언니와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났고 제 아들을 그렇게 만든 놈을 만났습니다. 그놈은 불황자였는지 빨리 감옥 보내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치장 안에 있어서 쇠창살 안으로 손을 뻗으며 잡으려고 했답니다. 너 이 자식, 일로 와.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고 웃음이 나와? 그놈이 감옥 가려고 작정하고 일부러 그랬다는구나. 완전 정신 나간 놈이야. 형사 양반, 유치장 문 좀 열어줘 봐요. 형사들은 저희 두 사람을 말리며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그만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앞날이 창창한 아들은 머리 수술을 해야 해서 속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언니는 형사들이 바쁜 틈을 타 유치장 열쇠를 슬쩍 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더니 언니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취객놈을 묵사발로 만들었습니다. 형사들이 오기 전까지 힘껏 두들겨 패줘서 짓눌린 떡으로 만들었답니다. 미수가 더 패주고 싶었는데 형사들 때문에. 언니, 고마워요. 저 자식 나중에 지옥 가겠죠? 분명히 그럴 거야. 불황자 놈이 감히 우리 조카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지옥 불구덩이에서 1000년을 벌 받을 거다. 미수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만 성식이한테 돌아가자. 언니가 몇 대 두들겨 패줘서 그나마 속이 풀렸습니다. 아들의 머리는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머리를 여는 대수술이라 겁이 많이 났어요. 아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떨려서 죽겠더라고요. 수술비는 취객놈이 돈이 있을 리가 없으니 제가 부담해야 했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아들 학비로 쓰려고 했는데 수술비로 다 써야 했죠. 다행히 아들은 무사히 수술을 받고 나왔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했답니다. 아들에게 다시는 알바를 뛰지 못하게 단단히 일러두고 제가 예전처럼 투잡, 쓰리잡을 뛰기로 했어요. 저는 아직 젊어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한두 달 일해보니 얼마든지 할만하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퇴근하고 밤늦게 들어갔더니 언니가 바닥에 쓰러져서 개거품을 물고 있더라고요. 119에 신고해서 얼른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검사 결과를 듣고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말기암이라니, 대장암 말기라는데 몰랐어요? 그러게, 내가 이렇게 둔감해. 어디 아프면 미련하게 참는 게 습관이라 대충 낫는 병인 줄 알았지. 에이구, 이제 내가 갈 날이 왔나 보다. 언니,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편하게 갈 날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미안해. 언니가 그동안 소가리를 하도 많이 해서 이런 병이 생겼나 보다. 너한테 짐이 되지 않을 테니 넌 집으로 돌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서든 나을 생각을 해야죠. 요즘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말기암도 고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나랑 같이 이겨내요. 미수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너한테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보인다. 미안해 죽겠네. 언니는 당신이 아픈 것보다 저에게 큰 짐이 되었다는 것에 미안함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언니가 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를 구해준 은인인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대로 보낼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볼 것이고 한국에서 안 되면 집을 팔아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가서 치료해 줄 마음이었습니다. 언니한테 단단히 마음 먹고 저와 끝까지 같이 가자고 일러뒀답니다. 항암 치료를 2차례 받은 언니는 쇠약해져서 거동도 못하고 말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언니, 한국에서는 안 되겠어요. 나랑 비행기 타고 미국 가요. 나 집 팔아서 언니 살려줄 거예요. 우리 미숙이, 착한 내 동생. 언니, 나 칭찬받자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로 언니 살릴 거예요. 미숙아, 내가 해줄게 지금으로선 저기 걸려있는 내 낡은 코트 하나뿐이다. 언니가 방금 꿈을 꿨는데 우리 현철이가 같이 살자고 하네. 언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진짜야. 나 아들 보고 왔어. 거긴 푸른 잔디밭도 있고 색색의 꽃들이 만개했어.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있는 곳이야. 나 아들 있는 곳으로 갈게. 마지막으로 해줄 건 저 코트 하나지만 꼭 받아줘. 언니, 그러지 마.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언니는 애석하게도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들과 민상이와 언니의 장례를 치렀어요. 사흘 동안 조문객 없이 저희 3사람이 빈소를 지켰죠. 저의 영웅이자 천사인 언니를 보내주는 게 싫었지만 이제 아들을 만나 훨훨 날면서 편히 쉬도록 해주는 게 언니를 위한 거라 작별 인사를 하고 보내주었답니다. 집에 가서 언니가 남겨준 코트를 아들 앞에서 입어보았어요. 아들, 이거 엄마한테 어울려? 응, 이모가 입던 거라 그런지 따뜻하고 포근해 보여. 아주 잘 어울려. 우리 언니가 동생한테 끝까지 가진 걸 다 주시고 갔네. 참 고마운 사람이야. 저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뭐가 있는지 보았는데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라? 이게 뭐지? 봉투 안에 종이를 꺼내봤더니 언니의 편지와 양도성 예금 증서가 나왔습니다. 아들, 이게 뭐야? 양도성 예금 증서? 그거 이모가 남겨주신 유산인가 봐. 거기 10억이라고 적혀있네? 뭐? 이게 유산이라고? 저는 처음 본 예금 증서를 뒤로 하고 언니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나의 오랜 인연 미숙아, 보거라. 이 언니가 아들 찾겠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었어. 그래서 암이라고 했을 때 별로 놀랍지 않았다. 내가 사업을 한 적이 있다고 했지. 그때 벌었던 재산이야. 난 이 돈을 아들을 만나면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들을 만나는 곳은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야. 그러니 이 돈은 너와 너의 아들 성식이가 써주면 좋겠다. 아, 그리고 민상군도 조금 도와줘. 그 친구 덕분에 내가 한을 풀었으니 이 언니는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아들이랑 뛰어놀고 있을 거야. 아니, 날면서 놀고 있을지도 모르지. 우리 미숙이, 넌 여기 아주 늦게 올라와라.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이만 줄인다. 언니의 편지를 읽고 꺼이꺼이 소리를 내 울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의 인생을 책임져준 언니께 말도 못하게 감사했고 미안했고 사랑했어요. 언니의 편지대로 언니가 편히 쉬도록 명복을 빌어주었고 아들과 저 그리고 민상이의 인생은 더 활짝 핀 꽃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우선 민상이에게 5억을 줬어요. 받길 거부했지만
저는 아직 일할 수도 있는 나이이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갈 테니 10억을 다 가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부 주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이었죠. 민상이는 그 돈으로 시장에 자리를 얻어 장사를 시작했고 집도 한 채 샀답니다. 성실한 청년 아니랄까봐 아주 야무지게 돈을 썼네요. 민상이는 지금 엄청 열심히 살며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와서 놀다 가고 있습니다. 민상이에게 엄마까지는 아니어도 이모는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챙겨줄 것입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목표하던 최고의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잘난 아들이니 앞날은 창창하다 못해 눈부실 것 같아요. 입사하자마자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보니 제가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게 식당을 차렸어요. 언니가 좋아하던 제 음식 여러 가지를 팔고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인생은 혈혈단신이 아니었네요. 언니 같은 사람을 만나 외롭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있고 민상이도 있으니 절대로 외로운 사람도 아니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네요. 저의 사모님이자 언니의 이야기, 이렇게 끝이 나네요. 재밌고 감동이 있었다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